네, 안녕하세요. NWN 내외방송 내외뉴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야생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또 야생화 전문가 6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야생화협회 김종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생화협회 중앙이사 김종식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야생화협회 부회장님이신 이범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야생화협회 부회장 이범석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야생화협회 여수정지부장 윤난서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지부장 윤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화정원 갤러리 옥미아 원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에서 옥화정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옥미아입니다. 네, 그리고요, 2018-301호 제1호 한국야생화 정원조경 명장이신 허남천 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태예술촌 총장 허남천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문화와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우리 들꽃 야생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야생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왔던 그런 하나의 식물로서밖에 표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또한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연계하는 최상의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민 모두가 우리 꽃에 대한 어떤 정서가 그냥 취미로 일변해버리는데 취미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가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술의 근원이 바로 자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1호 한국야생화 정원조경 명장이신 허남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총장님, 예. 저희가 아주 공기가 좋은 곳에 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산이 약 한 450여 미터의 월화산과 흑사봉, 장군대봉 두 봉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심지어 쇠 말뚝을 박아서 우리의 전기에 해를 막았던 곳이 이곳일 정도로 굉장히 성을 자분하고 맹산도 않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 200여 종의 아주 희귀 식물들이 자생했던 그런 맹당크라고 얘기를 저는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다름산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주 다름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한국야생화협회 부회장님께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야생화가 우리 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체계적인 야생화 비실기양과 멸종 위기 식물을 우선적으로 관리 배양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역 특성의 수종을 보존하는 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생화에 대해서 또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예, 야생화는 우리 흔히 들여 보이는 많은 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좋아만 했지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대담하는 이유도 이러한 우리 꽃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이 희귀식물들을 보존하는데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육자 산업을 육성해서 이것이 곧 우리나라의 들꽃을 우리 야생화 취미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어떤 식물 배양을 해서 우리 어떤 국민이 꽃을 좋아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어떤 산업 육차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옥화정원 갤러리 옥미화 원장님께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를 가꾸고 기르기 시작한 지 기간은 또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그 마산 진동에서 농장을 식품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이 식품을 먹거리를 만들면서 먹거리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머물고 먹으면서 머물고 즐길 곳 느낄 곳을 병행할 수 있는 육자 산업의 힐링센터를 만들고 숲 가꾸기를 하여 국민 건강 정신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일변의 일상을 자연을 통한 소통으로 행복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생태농장이 옥화농장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이 옥화농장을 만들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계기나 동기 같은 게? 네, 그것은 제가 그 식품 사업을 하면서 꼭 우리 지금 사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요. 문화는 발달하지 않고 산업은 발달하여서 우리 전산세계, 정신세계에 좀 더 후양이 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바다가 있는 숲이 있는 그곳에 그 쉼터를 만들고자 해서 그 용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옥화농장에 꼭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여성으로 모진 인내를 꽃으로 승화시킨 모습이 야생화 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한 30년 전에 처음 꽃을 이렇게 생업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꽃이 좋고 또 그 피고 지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꽃에 반하여서 지금은 뭐 모든 그 꽃도 그렇지만은 또 풍경에 관한 거, 야생화에 관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수에서는 제가 이제 그 지부장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조금 여성으로서 한 5년 동안 하니까 그 남다른 또 인내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승화시켜서 좋은 결과로 또 앞으로 이렇게 야생화가 참 좋구나 또 정서적으로도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좋은 게 야생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들께서 좀 모진 인내를 겪고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또 야생화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호남의 대표적인 야생화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야생화가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야생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야생화를 또 관심 있게 또 그 조용히 그 조롱하는 그 시처럼요. 그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고 또 이렇게 꽃이 야생화는 지고 나면 참 이렇게 좀 초라해요. 그렇지만 다음에 그 봄날이 피어날 걸 생각하면 또 힘이 나고 또 야생화가 이렇게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정서적인 면이나 삶에 있어서 참 이렇게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또 옆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그 야생화가 아름다운 것을 그 옛날에는 간사면 꽃이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야생화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인터뷰 전에 좀 떨리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제일 길게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연습이죠. 네, 연습 아닙니다. 네.
또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김종식 한국야생화협회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식물과 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관엽, 아열대 식물에서 또 우리 야생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32년간 관을 치우가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일종의 직업이 되어버렸거든요. 직업이 되어버렸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신선하고 좋은 직업이다. 그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래 접하다 보면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매력 같은 게 그게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엽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뛰어온다 보면은 수입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전부 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그 막 쳐져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풀으면 이기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처음부터 돈을 주고 그걸 야생화 그치 그 사가 와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라는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쉽게 접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생화를 다시 선택하고 이제 키우게 된 그 동기가 된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야생화를 오래 키우신 분으로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우리 그 희망이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바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 일탈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야생화도 또 돌봐주는 사람이 좀 있고 이렇게 전문가분들 오셨지만 또 이렇게 6분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 또 6분이 계시는데 한국야생화의 전무이신 협회 이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예. 그 야생화계에서는 정말 그 데모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모든 분의 기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꽃은 아름답다, 꽃은 이쁘다, 그리고 꽃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고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그게 그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생화의 본질적인 그런 순수함이나 끈질김은 사실 조금 도외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는데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 야생화의 그 윤활유 역할을 당신 스스로가 살아서 생존하는 날까지 윤활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빨리 또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총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늘 예술이라고 또 말하시고, 강연을 1600회 이상 하셨다고 해요. 야생화가 미래 산업으로서의 전향이라고 제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꽃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그래 촌놈은 어쩔 수 없이 촌놈이다라는 걸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직장에 있으면서 우연히 그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일본의 난과 식물을 접하고 나서 제가 이 야생화를 바로 접근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게 84년도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게 세 바퀴가 넘겨 지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 자연 예술이 저는 예술의 모태이고 그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걸 평생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생각을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취미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예술이고 예술의 시작점이고 예술의 근원이다. 뿌리인데
정작의 예술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그냥 예술이 아니에요. 취미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산업 일변도는 우리가 하나하나 그 개체를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가 가정이 왔는데 우리 이 식물 산업은 외래 산업의 그냥 집중적인 성장 뒤에 우리의 야생화는 뒤처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정말 예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문화가 돼야 되고 이게 앞으로의 산업이 돼야 된다. 산업은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산업이 아니고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이 산업을 가지고 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산업. 그러면 그게 무슨 산업이냐면 그게 바로 6차 산업이에요. 내가 주고 받는 산업은 그거는 1차에서 2차, 3차 산업의 농경 산업이었지만 6차 산업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획적인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포커스를 정확하게 갖고 이 산업으로 접근을 하면은 최상의 산업이 바로 이 자연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 이제는 저희들도 우리 이 야생화인들이 식물을 하는 분들이 종합예술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가로서 이미 이제 접근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리고 그 시작점을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큰 계획안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이게 예술이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농경 사회를 거쳐서 이제 또 4차 산업, 뭐 IoT 뭐 이렇게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아니라 기계가 아닌 자연이 이끄는 산업, 뭐 그래서 6차 산업을 뭐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취미가 아닌 당당한 야생화 예술 작가 그리고 정원 작가, 종합 예술 작가 선구자로서의 하실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씩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예. 선구자가 데려가면 여기가 있으면 지식을 갖고 있어. 내가 알고 남한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는 이 선구자들이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비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남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이제 야생화를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어떤 지역 동호인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모태가 돼서 진짜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6차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모태가 된 이 작가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내려놓고 또 많이 베풀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 국민적으로 보급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야생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또 지식이지만 많이 이렇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또 제가 가진 모든 그 야생화에 있는 그 기법이나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동원시켜서 또 야생화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커피숍을 하는데 야생화를 좀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게 좋아해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이거 생화였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좀 아름다운 야생화도 전시도 많이 하고 또 야생화를 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에게 또 야생화에 또 모르는 이모저모를 많이 가르쳐주고 육성해서 또 이렇게 제가 가진 지식으로 전문가를 키울 수는 없지만 좀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길러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업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화를 숲과 같이 병행해서 6차 산업을 사업화 취미가 아닌 사업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역할을 전국 다니면서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야생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에 와 있는데 야생화와 숲이 지금 시대가 숲을 많이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숲과 야생화를 이제 연구 노력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또 저도 많이 하여서 알리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끝은 시작이다라는 걸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연의 시작점은 적지만은 내추럴 파워라는 자연의 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자연의 오묘함과 순수함과 그리고 아주 와일드한 거친 그런 풍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 자연을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인간의 세계는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연을 통한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꺼냈을 때, 끄집어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정말 야생화라는 단편 일률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 정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 바로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걸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이 꽃을 하는 분들이나 식물을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거기에 대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연약하고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 하루의 꽃도 꽃이라는 그 자체를 꼭 인지를 하셔서 작은 데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애정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의 희망된 그런 비전을 정말 그 식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분들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신다는데 그럼 저희들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한국 야생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야생화 전문가 6분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갱지기 네, NWN 내외뉴스 내외방송에서 월 아산의 전원 생태예술촌 허남천 촌장님 모시고 야생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산을 생활화해서 사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는 저는 가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꽃이 좋아서 오늘 이 의상도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는 외부에서 제가 강당했었던 걸로 한 4, 5년 전까지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는 자연을 모태로 한 생태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 식물하고 함께 사는 게 제 일상이에요. 오늘도 공기 좋고 또 맑고 쾌청한 곳에 있는데요. 생태예술촌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본래 그 들꽃마을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식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생태예술촌을 오게 된 계기는 그곳은 한 1000여 평 되어서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근데 현재 여기는 지형적으로 작지만은 내가 있고 또한 작은 호수가 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그
음지와 양지가 잘 겸비된 그리고 작은 뇌가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니까 제 고향 산천의 하늘 아래에서 작은 소양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식물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그 역점을 두고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전원 생태예술촌, 약 한 6천여 평의 생태예술촌입니다. 네. 6천여 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태예술촌을 또 설립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기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동기의 부여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하든지 강의를 하고 나서 돌아서 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이 미래고 산업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라고 정작에 저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강의를 하고 왔다가 보면은 제가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걸 시작하게 됐던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야생화는 무엇인가요? 야생화란요, 야생화는 적어서 좋다. 왜 적어서 좋은가? 너도 나도 보고 뚜렷이 드러난 것이라면 비껴갈 수가 있지만 비껴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밟고 지나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생화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걸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힐링을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들에서 핀 꽃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꽃이거든요. 말 그대로 야생화가 들야자에다가 일단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야생화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적은 것이다.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보이지 않는 미시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작은 씨앗에서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용담이라는 거예요. 용담. 네. 네네. 네, 이거는 늦은 가을까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원예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야생화 용담은 일경다화로 핍니다. 이거는 일경일화 형식으로 피는데요. 네네. 이거는 원예화 시킨 쉽게 얘기해서 개량된 것이고 우리의 용담은 원래 그 약용식물로서도 상당히 그 효능이 있는 꽃인데요. 저는 용담을 그 여성의 정조로 비교하고 그리고 기화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토종 그 용담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을 입고 소화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은 최고의 기품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용담은 일경다화라는 건 이건 보면은 꽃이 하나 이렇게 피잖아요. 네네. 우리의 야생화 용담은 이 잎새 마디마디에 하나씩 피나요?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흐리든지 어두우면은 하궁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조의 꽃으로 비교를 하고 아주 여인으로 친다면 기부인이라고 야생화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고려시대에는 야생화를 또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잖아요. 네. 근데 너무 또 고귀한 예술에 혼이 들어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또 있어야지 이렇게 또 야생화를 할 수 있나, 잘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좀 필요한가요? 근데 첫째는 자기 노력도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감각적인 감성이 굉장히 필요한 게 이게 바로 야생화 작품을 하는 데는 절대적이다. 저는 이 야생화를 알 때 제가 그 83년도에 처음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84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난과식물을 접하면서 제가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일찍부터 예. 거의 30몇 년 되신 거죠? 연수로 제가 계산할 때 보니까 한 5년 정도. 대단하십니다.
네, 듣기로는 또 30년간 야생화 연구로 많은 성과를 이뤄내셔서 제1호 대한민국 야생화 정원 조경 명장으로 또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야생화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또 활동과 성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야생화는 그냥 생활에 꼬시기 이전에 우리의 자연, 우리의 동반자적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야생화가 풍성하지 않는 곳은 결코 인간도 풍만하게, 풍족하게 살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야생화가 가야 될 길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산업, 문화, 예술, 그리고 또한 이게 6차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예적 가치의 소중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야생화의 시작점이고 야생화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1호 명장님이신 것처럼 듣기로는 또 강연을 1600회 이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 강연장 가서요, 이렇게 대중들한테 야생화의 어떤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신 편인가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작아서 아름답다. 네,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 처녀 총각이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정 아나운서의 마음을 모르듯이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계속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네. 심리가. 그죠? 네. 그런데 이 야생화가 바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그 아열대 식물이나 큰 뭐 튤립이나 백합 같은 거하고는 달리 이 야생화는 그 꽃의 모양, 화궁, 이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보게 돼요. 그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0몇 년을 이렇게 쏟고 살은 것 같아요. 오래 봐야 예쁘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야생화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야생화들을 좀 잘 개발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는 한 1000여 회 정도의 강의를 한 걸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생각했는데 뒤에서 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면서 1600회가 넘는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나요? 예. 제가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좀 쏘은 것 같아요. 청춘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많았는데 이 야생화가 그걸 치유를 해준 것 같아요. 치유를 해준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는 분명히 확신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발점이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예.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네. 올림픽공원에서 무슨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요. 그건 어떤 행사인가요? 내년 4월 말 5월 달 초에 야생화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야생화 쇼를 제가 할 겁니다. 야생화 쇼요? 좀 맛보기로 알려주세요. 어떤 쇼요? 야생화 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박람회 전시에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그 글로벌 전시를 하고 싶어요. 야생화를 주제로 해서 테마도 만들고 우리가 1차 산업이었던 농경 산업의 그 어떤 분위기 그리고 현대 산업에 이르는 그 분위기까지 조행 조경을 연출을 해서 그걸 제가 정말 현 시대에 맞는 21세기의 뉴 비전을 제가 이 식물로 인해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넘어서 6차 산업을 좀 육성을 잘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 NW 내외방송도 시청자분들께 야생화에 대해서 야생화는 뭐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야생화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은 결국은 자멸하는 거거든요. 예, 피지 못할 것 같은 그 꽃이 이듬해 기약 없이 내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자리에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다면 그건 곧 바로 희망이 아닐까. 꽃은 바람은 불어도 꽃은 피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